자, 계속해서 계산 작업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표 1을 이용해서 표 1의 관계와 그 다음에 수납 금액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거네요. fn 지급 금액을 작성하고 지급 금액 보상률이라는 것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fn 지급 금액은 인수로 관계와 수납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지급 금액 보상률을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고 했고요. 자, 지급 금액 보상률이라는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수납 금액에다가 보상률이라는 것을 곱해서 여기에 값을 구해 주는데요. 이 보상률이라는 것은 관계가 부 또는 모일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수납 금액에다가 50% 그러니까 이 값의 반값이 계산되도록 여기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0.5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이런 경우 관계가 아들인 경우에는 곱하기 0.9, 90%로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구할 때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을 우선 선택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모듈을 클릭해서 이렇게 모듈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함수의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부분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삽입 모듈을 눌러서 모듈을 만들어 준 다음에 삽입 프로시저 해주면 되죠. 자, 이 프로시저 중에서도 펑션 프로시저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 프로시저의 이름은 fn 지급 금액 이렇게 지정해 주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수로 관계와 수납 금액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인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hlookup 이다 라고 하면 hlookup은 뭐 찾을 값, 찾을 범위 뭐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인수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 주고요. 자, 그런 함수를 사용자가 만들어 본다.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인수가 어떻게 계산될지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죠. 네, 바로 그것이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정해 준 조건대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만약에 if 관계가 부 이거나 or이죠. 이거나 or 혹은 관계가 모인 경우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따옴표 속에 처리를 했고요. 자, 요런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then fn 지급 금액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 또는 모인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수납 금액 인수를 가져오고 우선 수납 금액이라는 인수에 곱하기 0.5 50% 보상률 곱하기 보상률이라고 했는데 이 보상률이 부 또는 모일 경우에는 50% 0.5로 처리해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자,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쭉 긁어서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V 해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0.9 90%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의 경우죠. 자, 그렇게 해서 if문 종결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 부분에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택하면 우리가 만들어둔 fn 지급 금액 함수가 뜨고요. 확인을 눌러서 관계와 수납 금액을 지정해 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확인을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나머지 값들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 금액 보상률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표 1을 이용해서 관계별, 구분별 건수를 표 3의 이 영역에 표시하시오라는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여기 부인 경우 또 구분이 의원인 경우
관계는 부고 구분은 의원인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런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여기 구해줘라 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쭉 보면 부이면서 의원인 경우, 부이면서 의원인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0건이 되겠죠. 이제 그걸 구해줘라. 구해주는데 텍스트와 sum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값을 구해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텍스트 함수는 뒤쪽에 이제 건, 두 건, 이렇게 2건이라고 할 때 건 붙여주는 그 부분을 텍스트 함수로 구해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수는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non sum 이라고 해주고요. 배열 함수이니까 어떤 것과 관계가 부인 경우와 곱하기, AND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이면서 구분은 의원인 경우, 구분이 의원인 경우를 AND 조건, 곱하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라는 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이것과 같냐, 이것,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은 구분이 같은지는 이것과, 자,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채워야 되고 아래쪽으로도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채워야 되겠죠.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절대참조, 상대참조 주소를 식으로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관계 영역과 구분 영역은 F4키를 눌러서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절대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절대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고, 다만 이제 비교할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이 열은 고정이 되어야 되죠. 물론 행은 움직여도 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F4키를 눌러서 열은 고정해주고 행은 고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이 부분은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이 행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열은 움직여도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행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고요. 자,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이쪽 저쪽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예상한 대로 관계가 부이면서 구분이 의원인 경우는 없었죠. 그래서 0건이 구해졌고요. 자, 그럼 건이라는 부분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 줍니다. 자,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구한 이 부분이 value라는 부분이고요. 자, 헷갈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 부분이 value라는 부분이죠. 0건인 것을 앞에서 구했고요. 부이면서 의원인 경우는 0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포맷 텍스트 부분만 지정해서 건 이렇게 처리되도록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형식이죠. 여기서는 포맷 텍스트 부분은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치가 표현될 수 있도록 샵이라고 지정해 주고, 만약에 의미 없는 0이 나오더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0은 무조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0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릿수가 한 자릿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0만 표시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범용으로 사용해 줄 수 있게, 만약에 이제 자릿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처리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한 칸 띄우고 건 입력해 주고 큰 따옴표로 닫아서 사용자 정의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 줘야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누르고요.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배열 수식으로 완성이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두 건으로 지정이 됐죠. 두 건으로 지정이 된 이유는
sum 함수 속에 이렇게 곱해진 배열 영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1의 개수가 보이죠. 1의 개수. 역시 1의 개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true와 true가 곱해진 경우죠.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자, 어쨌거나 0이 곱해지면 어느 쪽 한 번이라도 0이 곱해지면 0이잖아요. 그래서 1로 남았다는 것은 1이 남았다는 것은 뭡니까? 네. true와 true가 곱해진 경우죠. true와 true가 곱해졌다는 경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딸이면서 종합병원인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켰을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sum 함수를 통해서 0은 어차피 더해도 0이고 1만 더해져서 여기 두 건이라는 것이 구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열 수식이라는 것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역시 이제 표 1, 여기 표 1이 있고요. 여기 표 1에서 수납 금액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수납 금액의 50% 이상인 값들의 평균을 여기 구해주라 라고 했습니다. 수납 금액의 50% 이상인 값들의 평균을 여기에 구해라 라고 했고요. 사용할 함수를 보니까 average, 평균 구하라 라는 것이고, if, 그 다음에 percentile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해라 라고 했죠. 자, 우선 percentile 이라는 함수가 뭡니까? 자, 모를 때는 는 percentile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뭐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ercentile이라는 함수는 범위에서 k번째 백분위 수를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범위는 문제에서 수납 금액의 50%인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수납 금액의, 자, 50%인 값이기 때문에 0.5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납 금액에 있는 이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50%, 절반, 중앙값, 중간에 있는 값 정도를 구해보면 41,000이라는 값이 중간에 있는 값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값, 중앙값 이상인 그 값, 중앙에 있는 그 값을 포함해서 그보다 이상인 값들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는 if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if를 통해서 logical test. 자, 논리식을 무엇으로 세우면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수납 금액이, 수납 금액의 영역을 배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수납 금액이 이상이다. 뭐보다? percentile 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percentile 역시 수납 금액을 배열 범위로 지정해주고 0.5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수납 금액이 수납 금액의 50% 이상인 경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만 수납 금액 배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생략하면 false니까 false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납 금액의 50% 이상인 값이 구해졌죠. 그러면 이것 전체를 average 해버리면 되겠죠. 네. 그 값이 구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Ctrl Shift Enter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납 금액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죠. 자, 이 값들을 데이트 탭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해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실제로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면 총 35가지의 경우이고요. 35가지니까
얘가 중간값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7개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개니까 여기 이 값이 중간값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퍼센타일로 값을 구했을 때 41,000이라는 값이 나왔죠. 자, 그럼 이 값을 포함해서 50% 이상인 값들, 이 값의 평균이 여기 보니까 실제로 119,147, 우리가 구한 119,147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값이 구해진 것을 알 수 있네요.